무효는요, 희한하게 이제 무효가 전에는 무효와 치유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요, 작년, 재작년 연속이요, 29회, 28회, 29회 연속이요, 두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28회가 아마 세 문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계속 연속 무효 한 문제, 치수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의 경향이 최근에 이제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유치권하고 무효 치수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치권에서요, 전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27회 때 세 문제, 그 다음에 28회 두 문제, 29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요, 무효와 치수가 연속 2년 두 문제, 알겠죠? 무효 한 문제, 치수 한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내용 자체 상당히 많고요. 대신 107, 108, 109, 110조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알겠죠? 자, 43번 보면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어디다 써요? 누구든지 주장, 누구든지 이렇게.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죠? 치소는요, 일단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후 일단 유효, 유효, 그 효과를 소멸, 무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치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유효인 것을 무효로 시켜. 그래서 이 말은 봐봐. 이 말은 봐봐. 일단 치소한 후 미성년자가요, 17살짜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8살 때요, 18살 때 취소했어요. 그럼 18살 때 취소했다 해서 취소한 것을 다시 20살 때요, 다시 취소한 것을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한 것을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17살 때 계약을 체결했어. 자, 듣고 있죠? 모른 척하지 말고. 듣고 있죠? 자, 17살 때 계약했어. 18살 때 취소했어. 자기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취소한 것을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으니까 미성년자일 때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냐고. 취소할 수? 없다고. 왜 없다고? 한 번 취소했는데 뭐 또 취소해요? 한 번 취소했는데 뭐 또 취소해요? 알겠죠?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걸 다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취소는 언제 취소하죠? 취소는 현재 뭐죠? 현재 뭐다? 유효죠? 유효인 것을 뭐로 해서? 취소해줘. 취소해서 뭘 한다? 소급해서 뭐로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 이게 취소한 취소는 현재 유효인 것을. 근데 미성년자 할 때 취소했죠?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되니까 이미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알겠죠? 무효가 됐으니까.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뭘 한다? 무효행위에 뭐를 한다? 무효행위에 추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효가 됐으니까. 알겠죠? 그럼 취소했다는 것은요, 여기서 취소했죠? 그러면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 그럼요, 취소는 뭘 못한다? 추인을 못하죠? 왜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이 뭐예요?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이것은? 아직 뭐 했어,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이건 아직. 근데 여기 지금 눈이 있어, 뭐 했어요? 취소했네.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이란 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이 아니고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돼. 알겠죠? 어려워요? 쉽죠? 아니, 생각을 해보면 돼. 인생 한 방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잘 보면 별것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냥 법은,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잘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법이 마치면 뭐냐면 하나의 공식처럼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사법고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이놈의 법을, 민법을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뭐하고 연결된 것 같아. 너무 양이 많으니까 뭐하고 연결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드립다 암기해버리죠.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1번부터 그냥 끝까지 암기해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 암기하다 보면 이제 암기를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하는데 실제로 민법을 깨닫게 된 것은 강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려고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나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 거 있죠.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청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알았죠? 한 번도 난 고민해본 적이 없어. 그런 것은. 왜냐면 뭐 당연히 청약은 그것이니까. 알겠죠? 성낙은 그거. 뭐 이렇게 하고 했지. 그게 뭐 성낙이 뭐다 고민해본 적이 없죠.
고민. 뭐 우리 표백주의다 하면 표백이 뭐요? 뭐 한문으로 표백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지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시 공부했을 때보다는 책을 한 3번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책을 사가지고. 왜냐면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번 주 가면요 이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찾아오려면 단어를 찾아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다 보니까 물론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별것도 아니지만 봐봐요. 17살 때 계약 체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8살 때 취소했죠. 취소했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는 취소를 못하죠. 무효가 되니까 다시는 취소를 못해요. 왜?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왜요?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말은 현재는 유효인데 지금 나왔죠.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지. 영? 무효가 됐으면. 그럼 뭐 취소하게 되면 다시 취소를 못해. 다시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으로 가야죠. 여기는 무효행위 추인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추인한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는 이미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좀 더 말하겠지만 추인은 뭐가 아니다? 취소가 아니고 추인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을 바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한다? 추인이죠. 추인. 여기 추인이 아니죠. 추인은 뭐다? 추인은 뭐다? 취소할 수 있죠. 추인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다 한번 볼까요? 다시요. 자, 46번은요. 그래서 무효죠. 무효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요. 자, 46번은요. 성립 후 이행 전에 멸실이 되죠. 멸실. 그러면 성립 후 그랬죠. 성립 후 동그라미. 그러니까 유효지 뭐예요. 후발적이니까 유효지 뭐예요. 알겠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립 후 그러니까 유효죠. 자, 강박의 정도가 극심 바로 밑에 박탈.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48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적극 가담이죠.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자 병의조 제2매수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요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봐봐요. 말 자체가 여기가요 조금 어렵게 써져 있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말이 글쎄 우리가 첩계약 한번 볼까요?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뭐다?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면 어떻게 된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이면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반환 청구가.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등기를 해주죠. 등기했지만 갑은 을한테요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을이 뭐가 된다? 을이 반사적 이익에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누가 아니다? 이퀄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을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이제 103조에 관한 것이죠. 근데 103조에 관한 것인데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대방은 무효행위의 항변으로서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조금 말 자체가요. 조금 앞뒤로 조금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감정평가 시험에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죠? 자, 49번은요. 무효인 법률행위가요. 물권행위면 물권행위 법률행위가 물권이죠. 무효가 물권행위죠.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50번요. 무효죠. 이런 무효는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기억 봐봐요. 기억 가운데 똑같아요. 무효죠?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위법행위죠. 그래서 무효는 아무리 위법행위가 있다 해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가 지금 잘못돼가지고요. 앞에가 지금 무효가 조그맣게 돼 있죠. 두 번째 끝에 손해배상 청구가 조그맣게 돼 있죠. 알았죠? 이게 뭐냐면 이게요. 그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가 잘못된 뭐죠? 변리사 시험 그게 지금 뭐 복사가 돼가지고요. 글자 크기가요. 잘못돼 있어요. 니은은요. 그래서 배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OX X 이 말이죠. 자, 뭐 기억은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이 X라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니은은요. 무효죠. 무효는요. 위법행위나 채무불행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1번은요.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줄과 주장할 수 없는 이퀄 107조 108조 상대적 무효 이 말이죠. 107조 108조 상대적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온 통정의 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것을 뭐란다? 바로 밑에 53번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54번 강행규정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령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불법조건 의사무능력자 선의의 제3자에게 도모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퀄 절대적 무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5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다. 제3자에 대한 관계도 무효다. 다른 말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무효란다? 절대적 무효 이렇게. 자, 50권은요. 의사 능력의 흠결 줄고요. 의사 능력의 흠결 바로 옆에 반사회질서 줄고요. 그 다음에 효력 규정 위반 줄고요. 불공정한 법령이 줄고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똑같은 말이죠. 자, 57번요. 사람의 신체 장기 일부에 대한 매매죠. 이걸 우리 뭐죠? 장기 매매죠. 장기 매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국계약이죠. 통정동그라미 통정도 뭐다? 무효. 58번 사기죠. 사기나 피성년 후견이죠. 피성유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9번은요.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우리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갑 줄고요. 그래서 동의 없이 우리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했죠. 이걸 뭐란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아니죠? 취소. 60번 무사고 차량을요. 무사고 차량으로 속형 매각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기라고 하죠. 사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사기이다 이렇게. 61번은요. 갑이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죠. 매도하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OX X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 그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취소해요 무효예요? 그럼요, 유효예요, 유효. 알죠?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2번. 그래서 무효에 해당한다. 틀렸죠? 62번은요, 갑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을 했죠?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했다. 이것을 우리 말한다.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62번 틀렸죠? 63번은요, 갑이 지인이 없이 그건 비지인이죠. 그래서 고아를 을에게 증여했으나 을이 갑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그럼 뭐다? 무효. 64번은요 원인 무효의 등기죠. 원인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것은 언제까지나 효력 X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 장기간 그럼 추인한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추인이 아니다. 왜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니까 이렇게. 자, 1번 무효 보세요. 불성립이죠. 우리가 이러면요 무효는 언제 나오죠? 무효는 일단 법률행위가 뭐고 난 다음에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에서 뭐다?
유효, 무효 이렇게. 여기는 유효, 그 다음에 여기 뭐다? 무효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란 말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언제요? 성립하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성립하고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66권은요. 일부분이 무효죠. 무슨 무효다? 전부를 무효.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기억은요. 일부분이 무효죠. 그럼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자, 내일은요.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뭐가 무효다? 일부만 무효. OX, X. 그 다음에 일부분이 무효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OX. 그럼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효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유효. OX, X죠. 일부분은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거기에 가로묶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그것을 가정적 의사죠. 이런 봐봐. 일부 무효는 뭐냐? 예를 들면 66번하고 67번은 비교해봐. 말이 완전히 다르죠. 66번은 뭐라고 나왔죠? 66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로 무효를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령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가정적 의사죠. 나머지 부분은 유효이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죠? 리을 봐봐. 리을은요. 일부분이 무효이다.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령이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말이 지금 다르죠? 그럼 여기는 뭐냐? 리을의 의미는 뭐냐면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런 뜻이잖아 이 말이. 근데 그게 아니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고 전부 무효고 이 말이죠.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나머지 부분을 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일부는 유효로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두 번, 세 번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66번하고 67번은 반대로 되어 있다고.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66번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67번은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일부만, 아니, 66번이 아니고 몇 번이죠? 니을. 66번이 67번이 아니고 니을하고 66번의 니을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말이 전혀 다르죠. 66번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 말이고 니을은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일부만 무효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말이 다르게 돼 있죠. 그래 봐봐. 66번 봐봐. 66번은 원칙 뭐라고? 일부 무효. 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뭐라고? 일부는 뭐라고? 무효라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66번이. 그런데 여기 니을은요? 니을은 지금 뭐냐? 원칙. 니을의 말은 원칙은 무슨 무효다? 알았어. 일부 무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다? 예외적으로 우리 일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말이 완전히 다르죠. 니을은 왜 이해 안 가죠? 아니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여기 봐봐요.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이제 우리 법은 뭐냐면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죠? 일부 무효로 무슨 무효죠? 오케이. 전부 무효죠? 자 이제 봐보세요. 전부 무효죠? 원칙은 이게 지금 66번이요.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요. 사가 이렇게 했죠. 사가 이렇게 했는데 일부가 썩었다 이 말이죠. 우리 일부 썩으면 이거 사요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분명히 반대로 이기는 쪽 얘기를 안 썩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부를 썩은 걸로 취급을 하니까 안 사는 거죠. 일부 무효는. 그런데 뭐죠? 무효 부분, 이 부분이 없더라도 이 부분만으로 샀을 것이다. 그냥은 안 되지. 개당 1,000원인데요. 개당 1,000원인데 나한테 얼마 가져가라고 그래? 300원에 가져갈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300원에 가져갈래? 그러면 일부분을 썩어서 없애버리면 되고 나머지만 먹으면 되죠.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알겠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일부무효는 전부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를 한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는 원칙은 전부무효인데 일부는 그냥 썩은 부분은 그냥 썩은 부분은 일부는 무효라고 나머지 일부 부분은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썩은 부분을 없애버리고 나머지만 유효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니을은 전혀 다르게 돼 있잖아요. 니을은 일부 무효란 말은 없어. 없는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 니을 봐봐.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해. OX, X.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 말은 여기를 전부로 무효로 한다. 이 말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은 여기는 원래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일부 무효인데 이러한 경우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금요. 니을은요. 정반대로 됐어. 원래는 전부 무효인데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봐봐요. 원칙이요. 예외가 뭐라 그러냐?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돼 있죠? 여기를 전부를 무효로 한단 말은 그럼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일부는 일부만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예외적으로 무슨 무효할 수 있다?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니을은 66번하고 지금 말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말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령이 하실 때는 전부를 뭐란다?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 그런 말은 원칙은 뭐다? 일부만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전부 무효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요. 66번 한번 보세요. 66번. 니을이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우리는 여기 보면 66번은 한번 봐봐요. 66번은 정확하게 이제 법정을 보면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지금 무슨 무효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이렇게 됐죠? 전부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요. 그러면 일부 무효는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에요. 알겠죠? 일부 무효는 그냥 전부가 무효예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죠? 일부만 무효라고 일부는 뭘 할 수 있죠? 유효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를 유효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니을은 지금 이 말을 지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를 안 썼죠. 이걸 안 쓰고 니을은 바로 그냥 여기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응? 니을은 이 말이 지금 없잖아요. 이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약관법이요. 약관법 16조죠. 약관법 16조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무효는 그 일부만 뭐란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관법은요. 일부 무효는요. 그 일부만 뭐란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군음만 무효인 것이에요. 약관은요. 법에 그냥 이게 딱 규정돼 있어. 근데 우리 민법은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알았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과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과일 가지고 얘기하면 과일의 일부가 썩었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한다? 이 썩은 부분은 우리가 이 사과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왜요? 전부를 무효로 취급하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요. 이 부분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요. 뭘 한다?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행위 일체성. 그 다음에 뭐죠? 분할 가능성. 당사자마다 가정적 의사. 자, 지금부터 봐봐요.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는 상상적이에요. 상상적 의사. 상상한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뭐만 한다면? 만약에 이게 개당 1,000원인데요. 이것을 얼마에 가져가란다면 300원에 가져가면 나는 300원에 그러면 나 가질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일체성이 뭐죠? 썩지 않는 부분과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다 이 말이죠. 분할 가능성이 뭐예요? 분할 가능성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칼로 썰어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칼로 썰어버리면 되죠. 그러고 나서 분할했죠. 분할. 그 다음에 뭐죠? 당사의 가정적 의사요. 주인이 뭐라고요? 그냥 그 원래 1,000원인데요.
300원에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우리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정적 의사, 만약에 300원에 가져가라고 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그러면 일부는 뭐라고? 일부는 썩은 부분은 뭐라고? 무효라고. 아니, 일부는 뭐라고? 일부는 내가 썩은 부분 도려내고 나머지 일부만 뭐한다? 일부만 유효로 하겠다. 이런 말이 일부만 유효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 뭐죠? 니을이죠. 니을은요 이 말을 지금 했어 안 했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은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먼저 하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말이 뭐인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똑같은 말인데 약관법은 뭐라고 돼 있다? 일부 무효는 뭐라고 돼 있다?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66번은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이죠. 우리 법조문 137조 그대로죠 이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니을을 봐봐. 일부가 무효다 그래야 됐죠? 그러면 위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전부를 무효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뺐다 이 말이지. 아까 계속 얘기한데 그 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을 밑으로 지금 쓰고 있죠. 자 봐봐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부 부분이 무효이다. 그러면 뭐를 무효한다? 원칙은 전부를 무효. 앞에 줄 거 봐. 일부분이 무효 줄 거 봐. 그 다음에 전부를 무효 줄 거 봐. 박스 해봐요. 박스 했어요? 박스 했어? 자 그럼 이제 봐봐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일부만 뭘 할 수 있다? 유효고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 지금 줄 그어진 부분을 써봐. 옆에서 써봐. 아니 이 줄 부분 써보라고. 이게 뭐라고? 일부 무효 일부 유효 이 말이라니까요. 이 말이 줄 그어진 부분이 일부 무효 일부 유효 일부만 무효라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한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전부 무효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만 무효라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한다? 유효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명은 일부 무효 일부 유효를 한 건데 결론은 전부 무효라고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지금 말이 지금 말 자체가 가운데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지금 내 말은 원래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쓰면은 66번은 정상적으로 써놨는데 지금 66번은 여기 이 말을 쓰지 않고 가운데 이걸 지금 써놨잖아요. 이걸 지금 써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나머지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 말은 이 말의 뜻은 줄고진 거 있죠?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이다? 일부 무효 일부 유효 이 말이라니까 이게.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전부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위하고 밑하고 지금 이걸 짬뽕을 해놨다 이 말이죠. 바꿔가지고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됐을 뿐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가운데 그 줄거진 것을 일부 무효 일부 유효 이 말이죠. 이게 가운데 줄거진 거 일부 무효 일부 유효 이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요 약관법으로 나오면 완전히 달라요. 약관법은 뭐죠?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로 해. 필요 없어. 약관법 딱 법이 나와 있어. 알겠죠? 자 67은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왜 임의규정이죠? 뭐뭐 하지 않았을 때는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규정 이렇게. 68은요 일부 무효 효과에 대해서 민법 위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뭐예요? 약관법이지 뭐예요. 약관법은 뭐라고 돼 있다?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약관법에는. 알겠죠? 69번은요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건 또 달라. 우리가 이게 바로 써봐. 거기가 일부가 강행법규 약관법이요. 여러분 약관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한다 법이 딱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법규가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에 따라 그 약관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일부 무효는 일부가 무효. 그럼 그렇게 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 일부 무효로 무슨 무효? 전부 무효로 가. 알죠? 약관법에 딱 나와 있어.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로 한다고. 그런데 다른 법은 그런 법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부 무효는 그냥 무조건 뭐로 가? 전부 무효로 가.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특활사 시험인가 문제를 잘못 내서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일부가 무효, 강행법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법규가 효력 규정 기한 걸 못 쫓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모든 문제에서 그걸 뺏겼었는데 전혀 달라요. 알겠죠? 강행법규 뭐죠? 약관법을 생각하면 되죠. 약관법에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법으로 가. 그 법에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무조건 뭐로 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사실 일부 무효보다는 어디가 더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오냐? 무효행위 전환해서 104조 불공정 범죄 얘기하고 무효행위 추인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거의 우리는 시험에 뭐만 나오냐? 66번만 보통 시험에 나왔어. 지금까지 66. 그렇죠? 남의 거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자요, 무효행위 전환 봐봐요. 여기 70번 이게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지금도 여러분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상당히 꽤 되죠 숫자가. 자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는 없죠.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의 과다로 불공정 법률행위죠. 무효행위 전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디귿은요 적용되지 않는다. 디귿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뭐가 틀려? 디귿이 틀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71번은요 71번 이걸로 우리 뭐라 하냐면 써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예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여기 여러분 우리 딱 봐도 여기 무효행위 추인이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도 무효행위 추인이 많이 나왔어. 70번 무효인 범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죠. 왜요? 무효 동그라미 언제까지나 효력이 X. 언제까지나 영원히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안 돼요. 그런데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추인해. 왜 알고 하냐? 추인은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니은 봐봐. 니은 추정한다. 그래서 틀렸어. 뭐 니은 추정한다고 돼 있죠? 틀렸다고. 뭐라 해야 돼? 본다 이래야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새로운 법률 이런 말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요. 여러분요 139조에 뭐라고 돼 있냐? 무효인 법률 내 말 맞나 틀린가 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OX.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OX.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오야. 왜 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무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우리 법조문에 나왔다.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령이라 본다 말은 새롭게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새롭게 뭐 한 걸로 본다?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디귿인가요? 디귿은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령인을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령인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돼.
니은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로 하는, 유효라는 의사표시로 무효행위를 추이하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봐, 거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효행위 추이는 무효인 것을 나중에 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하여, 새로운 행위, 그때부터 유효하고, 뭐가 없는 것이다? 서고표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을 정확하게 ans죠. 무효라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죠. 73.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하여야. 소멸한 후. 그래서 소멸한 후. 자,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다. 해소되지 않았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 없다. 해소되지 않았다. 추인할 수 없다. 자, 75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뭐가 된다? 유효로 된다. OX, X. 무효는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고, 추인은 소고표가 있다, 없다? 없다. 79번. 기억. 추인하면 소곱하여 OX, X. 소곱하여 틀렸죠? 니는 추인은 법률행위 시에 소곱 OX, X. 이것은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 OX, X 써. 거기다가 옆에다가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 소급할 수 있다. 채권적 소급할 수 있다. 채권적으로 소급할 수 있어.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으로 소급할 수 있다. 채권적으로 소급. 자, 77.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라는 약정은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소급 동그라미 소급 X. 맞는 말이죠? 7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추인에 의해서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기억. 반사회적 법령이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니은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이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지 않는다. 위증하죠. 위증도 불법행위죠. 103조 위반이죠. 추인하여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자, 79번요.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또 써. 비진이 표시로 무효. 가장매매 비진이 표시로 무효는 추이라면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가장매매 비진이 표시로 무효. 이 말이죠. 자, 80번은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자, 묵시적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묵시적이란 게 뭐냐 이 말이죠. 니은 봐봐요. 묵시적은 이전의 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 행위를 해야 돼. 이것을 묵시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다 된다.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자, 81번은요. 조세포타 강제표현 면탈 법령상 잔해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세 가지요. 세 가지. 써 거기다가 않는 경우 동그라미가 구에다 써가지고 세 가지. 부부간, 종중, 종교단체 간 명의신탁은 유효. 부부간, 종중하고 종중한,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이 말, 유효. 그런데 이런 것을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뭐한다? 혼인. 그럼 언제? 그때부터. 자, 80번요. 취소죠. 취소되면 무효가 되죠. 취소되어 무효. 거기까지 줄고. 취소되어 무효가 됐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우리가 무효행위의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하고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알겠죠? 둘 다 법에 있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요. 8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죠. 이런 봐봐. 토지거래 허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토지거래 허가는 먼저 여러분요. 먼저 그 위에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유동적 무효 그걸 먼저 알려면 여기서 여러분요. 허가전이죠. 허가전은 어떻게? 허가전은 그래서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허가 후죠. 허가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허가 나오면 소급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자, 허가전이죠. 그럼 허가전이죠. 이렇게 허가전 여기 됐죠. 그건 무효죠. 허가전이니까 그래서 채권행위 무효,
채권, 행위, 무효. 뭐도 무효이다? 물권, 행위, 무효. 채권, 행위, 무효. 물권, 행위, 무효. 채권, 행위, 무효니까 의무, 부담, 행위. 의무, 부담, 행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뭐다? 이행의 문제. 이행의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 문제. 그래서 여기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 청구 안 되죠. 안 되니까 무슨 말이 없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에서 채무 불이행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이행 지체이다니다 아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그다음에 채권행위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법의 논리잖아. 논리. 알겠죠? 이걸 알고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다 지금 여기 판례예요. 토지가 어려가는. 그래서 지금부터 봐요. 유동적 무효죠. 자, 84번은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뭐다? 확정정 무효. 확정정 무효. 알겠죠? 자, 85번은요.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 그러니까 맞아. 둘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우리 다음 주까지 허가를 받읍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가가요. 국가에서요. 허가 절차가 지연이 돼가지고 허가가 안 났어. 그러면 이 계약은 확정이 뭐냐? 그건 아니고 다음 주까지 하자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어떤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두 사람이요. 그때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약을 무조건 무효로 한다고 하는 명시적 묵시적 그런 합의가 없는 한 단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허가가 없다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너무 길죠? 자, 86번은요. 허가를 받기 전 이제부터 나가죠. 채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죠. 허가를 받기 전 줄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채권적 효력 바로 밑에 따서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87번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대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줄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딱 끊어. 88 허가가 있죠. 처음부터 요력 처음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고 89 매매 대금을 선급하기로 먼저 주기로 약정을 했어. 먼저 주기로.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에도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89번은 뭐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90번은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권리의 이전 여기 이행의 문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계약금이죠. 계약금은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 거기를 가로묶어 이퀄 허가 전이죠. 허가 전 이퀄 유동적 무효죠. 허가 전 이퀄 유동적 무효.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기억은요 유동적 무효 상태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써요. 니은이라고 써봐. 니은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협력을 하죠. 협력 이렇게 협력 의무.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뭐란다?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죠. 이렇게 대금하고 등기요. 그런데 만약에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죠. 불이행하면 뭐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법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협력 의무를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92번은요.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협력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3번은요. 유동적 무효죠.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94번은요.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다 해서 그 자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94번 틀렸죠?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95번 뭘 할 수 있다?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엽줄고 또 써. 맨 끝에 엽줄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요. 여기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OX. 그럼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OX. X.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95번. 신청 열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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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먼저 협력해. 협력해. 그럼 뭐가 나와? 허가 나와. 그럼 뭐 하라고? 돈 청구하라고. 알겠죠? 자, 악정정 유효. 1번, 97번.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지정해제.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지정해제. 그럼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지정기한이 만료된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 재지정하지 않아. 그럼 확정적 유효. 그럼 허가를 받아 허가. 소급해서 유효. 허가받은 후에 새롭게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9798을 정확하게 9798 알겠죠? 정확하게 언제 유효냐?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하지 않는다? 지정 해제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 자, 확정적 무효는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잠탈이다. 배제나 잠탈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 허가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을 취소해. 취소 동남이 취소. 그럼 뭐가 된다? 소급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협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협력을 거절해. 여기 봐봐. 무효가 되면 협력을 거절해. 협력을 거절하면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허가가 안 나오니까. 알겠죠? 102번은요. 허가를 배제나 잠탈. 배제나 잠탈.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103번. 무효가 됨에 있어서 줄거 귀책 사유 있는 자 거기를 줄 것이고 무효가 됨에 있어서 할 때 무효 동그라미 무효 맨 앞에 무효 누구든지 주장 누구든지 주장 이런 봐봐요. 내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어.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죠? 이런 경우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잘못했는데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누구든지 무슨 말 몰라? 조선말로 누구든지 알죠? 광화문 광장에는 천막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가서 세종대왕 계시니까 가서 인사하고 한번 하고 와. 자, 104번요. 협력 의무 이행 거절을 사람이 이렇게 봐봐. 협력을 안 한대. 그러면 뭐가 절대로 안 나와? 허가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 됐죠? 쌍방이 이행 거절한대. 이행하지 않겠대. 절대로 쌍방이. 그러면 땡이지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갑은 토지결과 구역 내 X토지에 대해서 관할 관청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줄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데 뭐는 지급했어? 계약금은 지급했어. 중도금 지급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봐요. 토지 계약금은 지급이죠. 밑에다 써. 계약금은 지급에 밑에다 써. 허가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해.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플러스 이행기 전까지 플러스 해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 해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 이렇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 됐죠?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요. 허가 받기 전 이런 봐봐. 여기 봐봐. 허가 받기 전 쭉 가. 채무 불이행 있어 없어? 그러니까 봐. 채무 불이행은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번. 허가가 있기 전 이행 청구 대한대 지급 청구. 뭐 이런 봐봐. 이건 응용이에요. 이행 청구란 말은 지급을 청구한단 말이 이행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허가 받기 전 이행 청구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이 말을 이해하라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 무효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허가 받기 전 의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가처분 못해. 아무 의무가 없으니까 가처분 못해. 여기는 협력 의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피보존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가처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알면 돼.
가처분은 뭐 할 게 있어야지. 아,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야. 너 봐봐, 앉아있어. 아니, 학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계속 와. 그러면 출입금지 가처분 해야지. 원래 없어, 안 와. 그런데 길거리 가지고 온 사람한테 잠깐요, 오세요. 가처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는 의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가처분 못해. 협력 의무 불이행 의무할 수 있어. 가처분할 수 있어. 알겠죠? 그 정도만 하면 돼. 근데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3번은요,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딱 보면 돼. 그 정도만. 알겠죠? 3번은 그 정도만. 자, 4번은요,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뭐요?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협력해. 그리고 허가가 나와. 그러면 등기 청구해. 알겠죠? 자, 5번은요,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계약과 별개로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자동 해제할 것을 매매계약 전혀 별개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슨 행위니까? 채권행위. 이 무슨 규정? 임의규정. 매매계약과 별개로 약정을 한다잖아요. 알겠죠? 채권행위니까 가능하죠. 그것은.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이죠. 허가받기 전, 허가가 받고 나고 필요 없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는 상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억 틀렸죠? 3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유동적 무효네? 유동적 무효? 그랬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니은이라고 했었어? 니은이라고 해가졌어? 니은 조그맣게 해 옆에다가 니은 회 그러니까 사심이가 생각나네. 니은 알겠죠? 왜 말했어요? 확정정 무효 옆줄 긋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협력 의무요? 협력 의무 우리는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번은요? 4번은 협력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4번 아주 중요하죠. 시험이 잘 나와. 4번은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확정적 무효죠.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죠. 그럼 뭐다?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 유효 틀렸죠? 확정적 유효 틀렸죠? 5번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다. 이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이 말이죠. 이 말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점 찍고 잠탈 이 말이죠. 허가를 배제나 잠탈한다. 왜요? 자기는 농지를 내가 매입하고 싶어요. 허가구역이요. 근데 거기에 허가 요건에 6개월 이상의 경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6개월 이상 거기에서 거주한 적도 없고 경작한 적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는 허가를 신청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허가를 배제, 잠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확정적 유효, 확정 유효는 딱 두 가지라고 했어. 지정해제 또는요 지정기간 만료 뭐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알겠죠? 지정구역이 해제, 그래서 확정적 유효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요 취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